안녕하세요. 사연 읽어주는 남자 김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과 이 컨텐츠를 하는 첫날입니다.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이 컨텐츠는 여러분의 이야기,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, 좋은 일, 기쁜 일, 슬픈 일, 어떤 내용이든 함께 공유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특히나 대부분 밤 시간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잠이 안 오시는 분들, 그리고 예전 라디오 같은 감성, 그리고 ASMR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에게 사연을 보내주는 주소도 아마 같이 보일 거예요. 뭐 간단한 거라도 언제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그 중에 괜찮은 내용들, 방송할 수 있는 내용들 채택해서 함께 같이 사연 읽어드리면서 제가 사실 뭐 조언을 다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따른 생각이라던가 그냥 느낀 점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안내도 해드릴 거고요. 중간중간에는 여러분의 신청곡도 있다면 저희가 신청곡도 틀어드리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. 그때에 따라서는 가끔 뭐 게스트분들도 함께 초청을 해서 이곳에서 같이 방송을 하는 시간도 아마 있을 거고요. 여러분의 많은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더 즐겁게 많이 생각해보고 컨텐츠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사연은 첫 번째 사연부터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좀 심각한 사연이었어요.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사연이었습니다. 30대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. 5년 동안 연애 끝에 8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.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너무 잘해줬어요. 다정하고 애정 표현도 많았고 소소한 것까지 다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배려 깊은 모습에 반했고 이 남자와 결혼하면 외롭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. 결혼을 결심하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면서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각자 회사에서 해외로 발령을 받았어요. 해외에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남자친구보다는 제 생활이 너무 즐겁더라고요. 매일 보던 남자친구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좋았고 한국 음식보다 처음 먹는 해외 음식들이 더 땡겼습니다. 그렇게 연락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남자친구는 제가 차갑다고 생각을 했는지 더 열심히 연락하고 애를 쓰네요.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고 들었는데 좀 떨어져 있었던 탓인가 남자친구가 노력을 하는데도 이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. 이 남자라면 외롭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왜 외로움보다 제 인생을 즐기는 게 더 재밌을까요? 하필 결혼을 앞두고 이러는 이유는 또 뭘까요? 결혼을 하면 다시는 이런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뭔지 모를 어색함과 거리감, 심지어는 결혼을 꼭 지금 해야 되나?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 고민이 많아집니다. 전엔 연락이 오면 기분 좋게 답장을 했는데 지금은 연락을 의무로 하는 느낌이 들고 만나는 것 또한 귀찮게만 느껴집니다. 만나자고 할 때마다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제가 한심하고 남자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해요. 오랫동안 곁을 지켜주면서 저만 바라봐줬던 사람이라 더더욱 신경이 쓰이네요. 지금 제가 느끼는 게 권태기인 건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은 건지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 있을까 궁금합니다. 뭐 오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결혼이라는 이제 함께 걸어가야 될 시간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걸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. 아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댓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써주실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 연애 관계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둘이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게 좋다. 아마 이분도 5년 동안 30대시니까 좀 젊은 나이부터 한 남자를 만나서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많이 쉬지 못하고 뭐 많이 놀지도 못하고 새로운 사람도 많이 못 만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저는 잠깐 동안 재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처럼 살다가 뭐 게임 같은 게 잠깐 취미가 들듯이 뭔가 새로운 곳에 잠깐
눈을 뜬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, 제일 좋은 건 뭐 아마 여기 보내주신 분도 정확히 알고 있는데, 남자친구분이 이해심도 많고 배려심도 많으니까 아마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옆에서 지켜봐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분명한 거는 남자친구분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. 뭐 연락도 잘 안 오고 얘기도 잘 안 되고 연락을 거의 안 하니까 힘들어지니까, 그럼 자기가 싫어졌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, 사실.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서로 오해가 시간이 지나면 더 깊어지니까 되도록이면 서로 좀 대화를 해보고, 그리고 그 타협점을 좀 찾아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해외에서 계속 근무하실 건 아니잖아요. 나중에 만약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또 이런 환경에서 자신의 남자친구가 그리워질 수도 있는 문제고,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남자친구가 싫어진 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이 달라지면서 그게 좀 더 좋아진 것 뿐인 거지, 새로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남자친구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후회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되게 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무언가 결정을 단기적으로 바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서로 좀 대화를 해보고 그리고 합의점을 좀 찾는 게 아마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듭니다. 물론 저보다는 나이가 있으셔서 그리고 결혼이라는 공간에 더 가까이 가신 분이라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, 저희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밑에 많이 댓글을 써주실 거고, 그리고 힘내셨으면 좋겠고요. 네, 그리고 조금만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대화를 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사연이 있어요. 이번에는 또 20대 여성분 사연인데요. 이 사연은 조금 웃겼어요. 네, 좀 재밌는 사연 같은데, 물론 이분에게는 고민이겠지만. 안녕하세요. 저에게는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. 오래 사귀다 보면 대부분 사소한 것까지는 잘 못 챙겨주잖아요. 근데 제 남자친구는 아직까지도 의자 빼주기는 기본이고, 문 열어주기, 더러운 데 앉을 때는 항상 자기 옷을 갈아줍니다. 짐이 무거워 보이면 절대 그냥 못 봐요. 경제 능력도 좋은 편이라 제가 갖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택배로 보내주거나 사다 줘요. 그리고 애정 표현도 정말 많습니다. 정말 진짜 심할 정도로 그게 지금 제 고민거리입니다.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고민거리냐라고 비웃겠지만 말이죠. 제 애칭이 있는데 뿡이에요. 의미? 뭐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. 이렇게 부른 지 5년째가 되어 가는데, 처음엔 그렇게 저를 불렀을 때에는 이게 뭐지? 방귀대장 뿡뿡이를 말하나? 살짝 약도 올랐지만 계속 듣다 보니 점차 길들여지는 느낌이랄까요? 그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. 제 친구들 소개시켜준다고 술자리에 남자친구를 불렀던 적이 있어요. 다정한 남자친구의 모습에 친구들은 질투를 숨기지 않았죠. 이런 남자 없다. 나도 외로워지는데? 내 남자친구도 조금만이라도 본받았으면 좋겠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남자친구 덕에 밝은 분위기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남자친구가 이미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. 사실 이 사람 술 하나도 못 하거든요. 술에 취하면 몸 전체가 빨개지면서 힘들어해요. 그래서 집에 먼저 들어가게 하려고, 자기 괜찮아? 오늘 너무 많이 마셨잖아. 나는 친구들이랑 조금 더 마시고 갈 테니까 택시 태워줄게, 나가자 라고 말을 했죠. 그랬더니 남자친구가, 우리 뿡이, 나 혼자 가면 우리 뿡이 혼자잖아. 안 갈 거야. 옆에 있을 거야. 싫어, 싫어. 큰 소리로 온갖 괴상한 말투로 애기 마냥 떼를 썼습니다. 술집이라 시끄러웠는데도 말이죠.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나 봐요. 수근대며 킥킥대는 게 다 들렸습니다. 친구들도 놀래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. 덩달아 저도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고 감정이 차갑게 식더라고요. 남자친구를 어떻게든 보내고 그 후로 자꾸 정이 떨어져서 2주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.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갑자기 남자친구가 잘해줬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보고 싶어졌어요.
그렇게 제 마음은 예전처럼 돌아와 아무런 문제도 없으리라 생각했죠.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계속 혀가 꼬인 말투로 말을 하는 겁니다. 어디서 배워온 건지, 더 귀여워지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, 저에게만 그런 거라면 그래도 그냥 참아보려고 했는데, 뭘 주문을 시킬 때나 계산할 때, 어른들이랑 대화할 때 등등 계속 그래요. 예를 들자면, 이거 얼마예요? 얼마입니다. 봉투에 담아드릴까요? 예, 예. 막 공기 반 소리 반? 그런 말투인데 이걸 따라서 할 수가 없네요. 키도 크고 얼굴도 훈훈해서 겉으로 보기엔 정말 멀쩡한 내 남자친구. 입만 열면 저러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. 헤어져야 할까요? 어, 심각한 사연이네요. 네. 여성분들이 이런 부분에 약간 콩깍지가 벗겨진다라고도 하죠. 근데 이거 사실 남자들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. 뭐,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, 카카오톡 메신저 같은 거 보낼 때, 뭐,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, 자꾸 맞춤법 틀리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 조금 상대방에 대한 환상이 좀 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사실 이 사연을 제가 보니까 제 친구가 조금 생각이 나서,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되게 잘생기고, 키도 크고, 되게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, 그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면 한 달도 안 돼서 늘 헤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왜 늘 이렇게 헤어질까?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저희 고등학교 후배랑 사귀었던 적이 있어서 한 달 만에 또 헤어졌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. 그 후배에게.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카카오톡 한 걸 보여줬는데 말 끝마다 이제 뭐뭐 했어요. 이렇게 좀 약간 아이처럼 보내는 이모티콘도 굉장히 많이 보내고 그런 식으로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기보다 오빠라서 의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더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부담스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쩌면 이거하고 조금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좀 귀여운 척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행동을 좀 한 것 같은데 여자친구분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자기한테만 참 그러면 좋을 텐데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부분은 다 좋으신 거잖아요. 좀 어떻게 보면 좀 물질적으로도 좋으신 것 같고 근데 쉽게 헤어지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드는 거라면 이것도 사실 대화를 해봐야 돼요. 왜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. 그리고 이게 그렇게 듬직해 보이진 않는다. 이런 부분은 대부분 말을 들으면, 그러니까 맞춤법하고도 비슷할 것 같은데, 말을 들으면 웬만하면 고치려고 할 거예요. 왜냐면 자기도 창피한 거는 알거든요. 저도 지금 이거 사연을 읽으면서 좀 따라 읽어보려고 했지만 참 불편하더라고요. 네,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읽었지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얼마예요? 뭐 이렇게 얘기한 건지 아니면 또 코맹맹이 소리로 얘기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이건 직접 들어본 사람이 아니면 고통을 느낄 수는 없는 거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불편하고 하지만 이 사람을 나머지는 너무 사랑한다면 그러면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좀 이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쩌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. 상대방이 상처받을 걸 고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말을 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직접적으로 대놓고 가서 너 말투 이런 거 마음에 안 드니까 고쳤으면 좋겠어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냥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. 아니면 뭐 똑같이 해주셔도 되고요. 물론 이제 똑같이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채면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돌려서 좀 조심스럽게 뭐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네, 뭐 예를 들면 내 친구가 그러는데 너는 좀 너무 귀엽게 말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이런 얘기를 들었다. 뭐 그런 얘기여도 괜찮고 우리 엄마가 전화를 얼핏 들었는데 너 되게 애 같대.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고 그러니까 좀 자존심 상하지 않을 만한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아마 이건 여성분들이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오빠는 그 티를 참 좋아하나 봐.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
해서 대화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아니면 나는 좀 남자다운 사람이 좋아,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신다던가, 네, 그런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. 어쨌든 뭐 저희 보시는 분들도 뭐 각자 겪은 일도 있을 거니까 댓글 봐보시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해결 방안이 있으셨던 분이 있으면 그 해결법도 재미있게 잘 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 이제 세 번째 사연인데요. 이건 조금 심각한 사연이었어요. 좀 마음도 아픈 사연이었고,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. 외모 지상주의를 뼈저리게 느낀 대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. 아기 때 외모가 빼어나서 항상 너무 예쁘다, 인형 같다,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. 물론 아기 때라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엄마 피셜이죠. 네, 그 어머니가 해주신 얘기. 근데 믿도록 하겠습니다. 유치원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되고 점점 커가면서 치아가 삐뚤어져서 입도 나오고 살도 쪄서 눈도 작아지고 피부도 너무 안 좋아지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못생겼다는 말을 매일 듣고 살았습니다. 게다가 저랑 다니는 친구들이 이뻐서 비교도 많이 당했었죠. 그래도 밝은 성격 덕에 동성 친구는 정말 많았지만 정작 남자는 한 명도 꼬이진 않았습니다. 어른들도 저만 보면 살 빼라 그러시고 그렇게 생겨서 어쩌냐 라는 말까지 들었지요. 친구들이 가끔 너 진짜 괜찮은데 남자들이 왜 모를까?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달갑지 않게 들렸어요. 저의 친구들은 누가 봐도 이뻤고 자기들도 이쁘다는 걸 알았는데 평소 장난으로 서로 그냥 진짜 못생겼다 이런 말을 했던 애들이 남자 얘기가 나오면 되게 의아해하듯이 말을 하니까 말이죠. 그렇게 고등학생 시절이 지나 제가 대학교 새내기 시절 꼭 이뻐지리라 이를 갈게 만든 사건이 벌어졌죠. 처음 들어가자마자 잘생겼다고 소문나고 여자들이 다 좋아했던 남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너무 잘생겨서 저도 그 남자애에게 마음이 좀 생겼었어요. 초반에 여자애들이랑 그 남자애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는데 무심결에 나도 저런 남자친구 좀 사귀어보고 싶다. 한번 번호나 물어볼까? 라고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근데 갑자기 카톡으로 돼지 같은 년, 지 주제도 모른다. 재미로 깔기 해볼까? 이런 말도 안 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톡들이 날아왔습니다. 알고 봤더니 같이 다니던 5명 단톡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따로 단톡을 만들어 놨더라고요. 걔네는 자기들끼리 3명이 있는 단톡인 줄 알고 깜빡하고 실수로 제가 들어있는 5명이 있는 단톡에다 보냈던 거였습니다. 순간 우리 단톡에는 침묵이 흘렀고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제가 따져봤자 자기들끼리 편먹고 뻔뻔하게 나올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했죠. 눈물을 삼켰습니다. 그 충격으로 한동안 혼자 다녔습니다. 혼자 다니면서도 남자들이 대놓고 뒤에서 못생겼다, 다리 봐라 이러면서 욕하고 은근 따돌렸습니다. 견디다 정말로 이뻐져서 찍소리도 못하게 해주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한 학기 휴학하면서 살도 빼고 급속 교정에 코 수술까지 했습니다. 중간중간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거의 매일 울었습니다. 다시 학교 복학할 즈음 60kg에서 48kg까지 살을 빼고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엄청 이뻐졌습니다. 학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딱 오랜만에 강의실에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한 번씩 저에게 향하더군요.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느낌이 남아있었나 봐요. 제가 일부러 저에게 욕했던 아이들 옆쪽에 앉았더니 조심스럽게 와서 야, 너 진짜 예뻐졌다 이러더군요. 저를 대하는 것부터가 달라졌어요. 말투도 행동도 모든 것들 다요. 그 후로 저한테 관심 없던 남자애들이 번호도 물어보고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좋아했던 남자애도 저 엄청 이뻐졌다 그랬대요. 가짠타라는 생각보단 되게 그냥 즐겼습니다.
이때까지의 고통이 싹 날아가는 듯 했어요. 이젠 길을 가다가 번호도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고, 헌팅도 많이 들어오고, 이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살아요. 남자친구도 생겼고요. 전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끔찍하네요. 저 같은 경험 있으신 여자분들이 제 글 보고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외모 지상주의는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이죠. 네. 외모지상주의라는 부분에 대한 게 뭐 사실 아예 없다라고 저도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. 근데 대부분 첫인상을 결정하는 문제다 보니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. 그리고 되게 아픈 고통을 겪으신 분이잖아요.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뒷담화의 대상, 배신이죠. 그런 것도 느껴봤고,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못생겼다, 못생겼다,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거라서 되게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.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죠.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뻐지고 자신감을 얻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람이 자신감이 생긴 문제이니까 말이에요. 근데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.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려고 하는 부분. 사실 그런 게 참 좋은 건 아닌데 사람을 겉으로 보고 평가하려고 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. 뭐 혹자들이 얘기하는 아무리 겉에다가 명품을 많이 둘러도 뭐 내가 명품이 아닌데 뭐하러 하겠느냐라는 얘기도 있듯이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내면이라고 생각은 해요.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너도 얼굴 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또 댓글에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모라는 부분을 아예 안 본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봐도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. 하지만 외모가 다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. 지금 요리 이거 보내주신 분도 당연히 이제 겉외모에서 자신감이 생겨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더 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더 좋아진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. 하지만 아무리 예뻐도 뭐 내면이 바뀌지 않고 내면에 되게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다면 전 그 매력도 오래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.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부분이 참 마음 아픈 현실이고 하긴 하지만 이분이 얼마만큼 힘들었으면 자기가 뼈를 깎는 고통까지 하면서 이렇게 겪었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분에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얼굴로만 보진 않았을 거예요. 뭐 진짜 사람에게 원래 상처 남기는 말은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. 뭐 예를 들면 100명 중에 10명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10명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남는 것처럼 본인의 내면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점점점 그런 게 많이 길러졌을 거라고 보고요. 그리고 거기에 이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외모도 본인이 만족할 만큼 그리고 살도 빼셨잖아요.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. 저도 살을 빼봤지만 그게 보통의 노력으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느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본인도 잘 아실 거니까 상대방을 볼 때 좀 더 내면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뭐 저도 그렇지만 외모로서 사람을 평가한다라는 부분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. 자신의 스타일, 자신의 이상형이다 아니다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외모 가지고 사람을 욕을 하는 건 조금 예의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.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였고요. 뭐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좀 봤는데 요즘에 취업을 위해서 성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참 사회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라는 풍조가 생기기 시작한 거 보면 참 어디서부터 많이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현실은 아닌 것 같네요. 네. 물론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뭐 저는 내면이 예쁜 사람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고요. 그리고 사실 자기 자신을 가꾸는 매력에 대한 부분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살이 좀 쪄 있으면 살을 빼보는 노력도 있고 자신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있고 다 노력이잖아요.
성형도 노력일 수 있고, 그래서 그 노력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박수를 보내고요. 그래서 외모지상주의라는 부분이 있다면 자신을 좀 더 가꾸는 부분으로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많이 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이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. 첫 번째 오늘 한번 해본 이야기인데, 여러분이 좀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이렇게 ASMR 라디오로 여러분과 이제 매주 화요일, 목요일 같이 뵐 겁니다. 여러분의 사연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, 그렇게 가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더 여러분과 매주 밤마다, 매일 화요일, 목요일 밤마다 조용히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잠이 오게 하는, 굳이 수면제 같은 처방을 받을 필요 없는 그런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